네, 반갑습니다. 10월 8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연휴의 또 중간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도 내일 또 쉰다니까 또 기분 좋으시죠? 자, 기분 좋은 기세를 몰아서 오늘 또 종목 진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배당주들, 일단은 보험주들이 고배당주로 많이 속해 있죠. 그리고 방어주 역할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겨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동양생명, 현대해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여행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는 이번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을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짚어드릴 거고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트 들어가서 볼까요? 롯데손해보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손해보험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랐네요. 급등세를 좀 보였어. 그래서 지난번에 뭐 거의 상한가네요. 네, 상한가까지 두 번 찍었네.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 부분을 지금 빼지 않고 또 유지하고 있다. 와, 야, 이 정도면은 이건 대박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정도면 대박인데 지금 이 정도 상황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 종목의 가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저거예요. 그 배당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요. 네, 매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주가가 상승한 게 9월 18일 날 상한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매각 추진,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M&A 이슈가 터지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이제 상한가 두 번 치고 나서도 안 떨어지고 있다라면은 이런 그 매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보험주 섹터 자체가요. 지금 보면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따지고 보면은 뭐 기대감들이 좀 있는 편이죠. 근데 다만 이 기업은 현재 실적적인 측면이 올해 이제 그 흑자 전환이 되면서 기대감을 좀 키워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1,500억 나와 있는데 작년은 적자였어요. 그리고 1,500억, 상반기 1,500억이면요 2021년도에 1,300억이었고요 2018년도에 1,200억이었는데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실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이 많이 증가했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배당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을 그동안은 안 줬어요. 네, 배당을 안 줬다는 게 문제예요. 배당을 그동안 받아본 역사가 없네요. 그래서 배당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이 롯데손해보험은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에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와서 분위기가 좀 나아진다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하죠. 네, 매각 가격이 뭐 3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매각 가격이 만약 3조 원이 적당하다면 주가가 그만큼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 뭐 과대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그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 보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주이긴 하더라도 매각 소식 없었으면 올라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종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네,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지선만 그어드릴게요. 2,700원 보시면 되겠네요. 2,700원 이탈하면은 매도 의견을 그냥 보시면서 차익 실현하시고요.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양생명 볼게요. 동양생명은 어떤 모양새일까요? 추세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건 전형적인 이제 배당을 관련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배당락도 없었네요. 이 종목은요. 배당금이 작은가? 왜 배당락이 없었을까요? 이 배당락이 없는 이런 상태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작년에는 이 종목도 배당이 없었어요. 배당이 없었지만은 그 전에 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을 때 배당감을 좀 많이 줬었습니다. 그때는 600원 정도 배당이 나왔었네요. 600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600원이면 지금 5,000원이 안 되잖아요. 10%가 넘는 거고 이게 2021년도 배당이거든요. 2021년도 배당이면은 여기인데 거의 10% 가까이 준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600원을 그대로 준다 그러면은 대단히 엄청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2021년도에 실적이 3,30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까지의 실적만 얼마냐? 2,300억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지금 보험주 섹터 쪽에서 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배당이 최소한 지금 따지고 봤을 때는 지난 작년 같은 때 배당을 준 게 작년에 배당 안 줬죠. 그리고 비슷한 실적, 지금 비슷한 실적도 없어요. 2020년도에는 1,6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00억일 때 배당 임금이 얼마였냐면 200원대였습니다. 200원. 200원 정도면 성에 안 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600원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실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실적이 지난 2021년도와 비슷하다고 친다라면 배당 성향을 자꾸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00원, 600원 넘게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10% 훌쩍 넘어가는 배당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 3,000원대부터 매수했다. 야, 이건 진짜 대박이죠. 실제 이게 배당 말고도 시세 차익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세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흠잡을 게 없어요. 61선과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지만 21선 이 지지선이 얼마나 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배당을 얼마나 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당을 그 정도 준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이 더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배당량을 세게 받겠죠. 배당을 세게 받겠지만 어쨌든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별 수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가격대가 안정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럴 때 매수 접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배당주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시면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4,500원 아래쪽이거든요. 4,500원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4,250원, 4,500원 요 사이 구간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나온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로지 배당만 보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4,200원대가 떨어졌는데 600원 이상 배당 준다. 그러면은 이게 10한 3% 좀 나오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배당이. 그래서 요 정도는 일단 내 생각은 물론 배당이 많이 나온 만큼 이 배당량도 큽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죠? 이런 배당 받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은 4,500원대 아래쪽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해상 한번 볼까요? 현대해상은 제가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었고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저런 거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주춤거릴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매도를 좀 친 거고 보험주들 치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기 2021년도부터 매수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대에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 배당이 1960원 그래가지고 거의 10% 가까이 배당을 받았었고요. 올해 배당금이 2250원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대에 계속 들고 가신 분들은 10%대 배당을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세 차익도 거의 한 50%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태니까 뭐 편안하게 그냥 갖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수익은 별로 안 나오고 있겠죠. 본전권일 테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2,200원이니까 지금 3,300원이면은 그래도 한 7에서 8% 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 정도 나오면은 요것도 해볼 만한 거죠. 요 정도 해볼 만하니까 요렇게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주가 차트 흐름도 지금 현재 위치는 괜찮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지지선 때 돌파하고 들어와서 이거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는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배당만 믿고 가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근데 요런 종목분들은 배당락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냥 안정감 있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해상을 보험주 쪽에서 이제 배당 쪽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라인대 나쁘지 않습니다. 33,500원 아래쪽 32,000원부터 33,500원 아래쪽으로 조금 폭넓은 밴드를 그려서 요 구간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은 일단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추가 상승을 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놓고 보시도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신회계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요. 일단 업황적인 부분들은 뭐 도와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금리 인상의 종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보험주들에게 또 실현의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라면 그냥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보유 관점, 신규 접근 모두 다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행주 쪽 넘어가 볼까요? 네, 하나투어 볼게요. 하나투어는 지금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행주들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행주 쪽에서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 3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00% 정도 뛰었대요. 그래서 1,00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17억 원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 이것만큼 달콤한 소식이 또 없죠. 여행주들은 어차피 실적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된다면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좀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2020년도에 적자였죠. 21년도 적자, 그 다음에 22년도도 적자, 3년 적자였거든요. 3년 적자 나오는 동안에 1,000억 원 밑으로 적자가 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합쳐가지고 무려 3,400억 정도가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려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적 같은 부분은 서서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올해 350억 영업이익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내년에는 580억, 내후년에는 650억 이런 식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죠. 어차피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판단되는데 조금 더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여행주 쪽에 호재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긴 있어요. 뭐 항공편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어서 여행주들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더라도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하면서 점점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상승폭이 아직은 조금 더디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추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행주들은 일단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접근만 안 하시면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도 확대하시는 것 말고요. 그냥 홀딩 하시는 것만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더 계속 떨어져서 나는 부담이 된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되긴 됩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도 역배열이잖아요.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괜찮은데 비중적인 부담이 있다면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모두 투어 볼게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네, 어차피 이번 실적도 뭐 잘 움직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실적이 모두 투어도 흑자 전환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2020년과 21년, 22년 이 세 개 연도에서 적자가 뭐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한 600억 정도 되나요? 600억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244억, 그 다음에 내년에 340억, 그 다음에 그 후년에 444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투어는 적자가 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네, 적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가 추이도요. 하나투어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얘는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지금 당장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배당도 좀 줍니다. 올해는 배당을 150원 정도 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뭘 150원은
거는 뭐 합쳐봤자 뭐 1.5%도 안 되죠. 1% 조금 넘나요? 네. 하여튼 뭐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 네. 1%가 안 되네요. 1%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배당이라서 거의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배당을 다시 준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또 이것도 매수해 볼 만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저항대가 좀 두껍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할 포지션은 아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점 지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이런 거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홀딩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 조건은 네, 아직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도 안 해도 된다는 거 매도 의견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홀딩만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노랑풍선 볼게요. 네. 좀 걱정스럽죠. 노랑풍선은. 요것도 뭐 실적이 그렇게 증가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저점 지지대 유지는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어서 나쁘지 않고 여행주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증가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기업은 네. 이것도 뭐 흑자 전환이 되기는 했네요. 상반기 때에 26억 정도 순이익이 나와 있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네. 부담스러워요. 계속적으로 적자였고요. 지금 흑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그게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부담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자 국면이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커져왔었거든요. 코로나 이전 때부터 적자가 더 심해왔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적자 폭이 제일 컸고요.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할 수도 있다는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상반기 실적은 일단 흑자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26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작년 같은 때는 한 분기에 막 40억, 50억씩 손실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상반기 때 26억 벌어놨는데 얘네가 조금 꼬여가지고 마이너스 한 20억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겠죠. 배당을 예전에 주긴 줬었는데 적단하면서부터 안 주기 시작했어요. 올해 흑자가 나오면 좀 줄지도 모르겠지만 올해는 당장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누적 적자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거 메꾸기 전에 배당 주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저점 지지가 있으니까 유지를 좀 해보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 매수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포지션은요. 실적 개선, 업황 개선 다 될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조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극적으로 막 그냥 드라마틱하게 어떤 실적 개선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추세를 보면서 대응했을 때 비중이 많으면 줄여주신 전략 필요하겠고요. 전략 매도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전략 매도하지 않고 적정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 다 말씀드렸네요.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현대해상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적 개선, 여행주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뭐 고배당주, 보험주 같은 경우는 좀 사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롯데손해보험 말고 사볼 만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투어, 노랑풍선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고요. 모두투어도 지금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러니까 여행주들은 지금 현재 그냥 홀딩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전략이고요. 보험주들은 네 사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보험주들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오늘 해드리고요. 내일은 월급 종목 네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월급 종목이 또 공개되니까 많이들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남은 휴일 또 알차게 보내시고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월급 종목으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